안녕하세요. 포토샵 그대로 따라하기 그따기 김만기입니다. 자, 오늘 해보고자 하는 거는 이제 약간의 이제 광고성 어떤 이미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블렌딩 모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미지에서 이제 텍스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 크롭죠, 재단투를 활용하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색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변화하기 위해서 뭐 레벨이라든지 휴앤 세츄레이션까지 이제 활용하는 거가 있으니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불러오게 되면은 이제 요 이미지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어떻게 되나요? 좀 대비가 좀 떨어지잖아요. 이 대비 떨어지는 부분들은 일단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커브도 있고 뭐 레벨도 있지만, 자, 레벨을 가지고 한번 바로 해볼게요. 레벨을 가지고. 자, 레벨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여기 이미지에 가셔가지고 어드저스트에 레벨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이쪽에 보시면은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실수를 하더라도 이제 조금은 이제 뭔가 그 만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방법이니까요. 원칙대로 하시게 되면 이쪽을 쓰시는 게 맞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것은 항상 이제 그 되도록이면은 여기에만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밑으로 레이에 전체 영향을 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쪽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자,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서 그 Alt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요걸 누르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바로 바뀌죠. 자, 컨트롤 Z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 레이어와 이 레이어 사이를 클릭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효과가, 이 레벨 효과가 이 바로 레이어 하단에만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보시면, 자, 레벨에 가셔가지고, 자, 0부터 255 단계까지의 어떤, 자, 검정에서부터 흰색까지의 어떤 그 음영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색 부분의 어떤 검은색 부분을 검은색 부분의 한 이 정도를 33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33단계, 자, 0부터 255 단계에서, 자, 여기가 가장 어두운 부분이겠죠. 이쪽 부분이 점점 되죠. 이렇게 되면 0부터 한 요 정도 단계 요 하단 부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어두운 색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흰색 부분을 조금 더 이쪽으로 당겨주면 이 대비가 향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죠. 간단하게 대비 향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자주 활용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이제 연기를 가져와야 되겠죠. 연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컨트롤 T, 너무나도 많이 쓰는 컨트롤 T 아셔야 되겠죠. 자, Alt하고 휠을 누르고 있습니다. 제가 Alt하고 휠이요. 자, 이렇게. 자, 이 블렌딩 모드에서 일단은 이제 아마 생각이 나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이쪽에 환하게 하는 거잖아요. 밝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밝게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쪽 부분이잖아요. 라이튼, 스크린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라이튼 해볼까요? 조금 안 좋죠. 자, 스크린 해볼게요. 스크린이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네요. 자,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자, 확대를 해보시면 확실히 스크린이 나은 것 같아요. 자, 스크린이 나은 것 같긴 한데 파란 기운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이 파란 기운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어드저스먼트 레이에서 휴 앤 세츄레이션을 추가를 합니다. 자, 여기도 아까 배우신 대로, 자, 요 바로 하단에만, 이 바로 밑에 레이어에만 어떤 효과가 먹기 위해서는 요걸 누르셔도 되고요. 요거 바로. 자,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을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세츄레이션을 채도를 빼버리게 되면 거의 흰색 느낌이 되거든요. 아마 보시면 다를 거예요. 자, 다르잖아요. 아까는 이런 느낌이었고요. 파란색 느낌이었고, 지금은 흰색의 연기로 좀 더 자연스럽게 바뀌었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에만 이 바로 효과를 주라고 했던 이유가,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채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모든 하위에 있는 레이어들이 효과를 다 먹어버리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전체 레이어에 효과를 줘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기 바로 하단에만 효과를 주는 게 맞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모든 게 다 흑백으로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것만 자 다시 돌립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광고 같은 거 하시다 보면 뭐 광고가 됐든 아니면 파워포인트가 됐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미지하고 텍스트하고의 어떤 조화로운 어떤 거가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만약에 텍스트를 위에다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텍스트도 읽기가 좀 힘들어지고 이미지도 상당히 어떤 훼손이 되는 느낌이 되잖아요. 자, 그렇죠. 누가 봐도. 그래서 항상 이걸 하실 때 보면은, 작업하실 때 보면 이미지와 텍스트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얼마나 이제 처리를 자연스럽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역량이나 실력이 이제 좌우가 되는 거기도 하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단 재단 툴로 가시고, 자, 일단은, 자, 이 부분은 조금 당길게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 부분을 갖다 좀 더 확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글자를 쓰기 위해서. 자, 적당하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하긴 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은 지금 현재 이 밑에 부분에 이제 색깔이 깔려야 되잖아요. 밑에 부분에. 자, 밑에 부분에 색이 깔려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스포이드로 해서 색깔을 한번 확보를 해볼게요. 자, 스포이드를 클릭을 하시고, 되도록이면은 너무 어두운 색보다는 이미지에 있는 이런 밤색, 진한 밤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게 맞습니다. 너무 이미지하고 동떨어진 게 배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질감이 바로 생겨버려요. 자, 일단 선택을 했고요. 여기 보면 바뀌어 있죠. 진한 밤색으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자, 하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레이어를. 자, 레이어를 만들 때 그냥 누르게 되면 바로 위에 만들어지니까 그러지 마시고 컨트롤 누르고 새 레이어를 누르세요. 요거를. 자, 그럼 생겼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되죠? 자, Alt Delete를 누르시면 되겠죠. Alt Delete. 자, Alt Delete를 누르시거나 Alt Delete를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자, 페인트 버켓으로 해서 이렇게 부으셔도 됩니다. 자, 됐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Alt Delete로 하시는 습관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Alt라는 건 앞이라 그랬잖아요. 앞, 전경색. 그렇게 연상하시면 되기 때문에 Alt Delete, 배경색은 Control Delete, 앞에 있는 전경색은 Alt Delete면 됩니다. 자, Alt Delete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근데 해봤더니 여기 경계선이 거슬리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뭐 아시겠지만 레이어 마스크죠. 자, 그러면은 이 커피, 자, 헷갈리니까 이름을 적을게요. 자, 커피라고 아예 커피라고 적고 여기는 배경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 자, 커피 레이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여기 보시면 Add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추가됐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기본으로요. 이걸 누르시면 기본으로 바뀝니다.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자, 그렇게 되면 그라데이션을 선택하면 되겠죠. 여기서 그라디언트.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 가셔가지고 이 기본 있잖아요.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흰색에서 검은색. 그러니까 흰색 부분은 보여지고 검은색 부분은 이 레이어를 가려지게 하면서 이 부분이 날아가는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그라데이션, 특히 레이어 마스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흰색에서 검은색으로의 그라데이션이거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정확하게 얘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얘가. 자, 그라데이션 찍고, 자, Shift를 누르세요. 자, Shift를 누르시고 적당히 드래그를 합니다. 이렇게. 자, 몇 번 해보세요. 가장 이상적인 걸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됐나요? 된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를, 이제 글자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맨 상단 레이어를 찍으시고, 이제 T를 누릅니다. T를. 자, T를 눌러서, 자, T를 눌러서 이제 어떤 걸 하시냐면은 이제 그 글자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글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글자의 색깔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있죠. 자, 이번에는 자, 이 이미지 상에서 좀 밝은 부분을 갖고 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텍스트 커피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조금 밝은 부분을 갖고 오세요. 밝은 부분을. 자, 일단 선택이 됐죠?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보면 스와치라고 하거든요. 색상의 견본이랄까요? 자, 색상 견본에다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여기 뭐 텍스트라고 하셔도 되고요. 텍스트. 자,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합니다. 자, 맨 마지막에 추가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T를 누르시고 다시요. 맨 위에 거를 눌러요. 자, 이 다음에 이제 글씨를 씁니다. 자, 글씨를 쓸 때 여기 보시면 유명한 미리어드 프로, 자, 세미 볼드를 누르겠습니다. 세미 볼드. 그 다음에 글씨를 어느 정도 크게 하시고, 자, 색상 부분은 아까 여기에 있는 스와치에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십니다. 이렇게. 자, 오케이. 자, 됐죠? 자, 커피. 자, 일단,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글씨가 좀 무너지긴 했는데, 자, 다시. 자, 아까 다시 가겠습니다. 미리어드 프로의 세미 볼드. 미리어드 프로의 세미 볼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클릭을 하시고, 자,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확장을 하시고요. 자, 적당한 사이즈로 이제 하시고요. 아무래도 타이틀이니까. 자,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커서를 마지막에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세요. 그 다음에 엑셀. 자, 조금 작게 할게요. 컨트롤 T. 자, 됐죠? 이 정도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예제를 보셨던 분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제가 여기다 바를 하나 만들었죠. 자, 지금 커피가 좋은 뭐 상품이란 이런 의미잖아요. 생산품이라는. 자, 일단은 이쪽에 가셔가지고, 자, 여기 보면 렉탱글 툴에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색상은 같은 걸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적당하냐 하고, 적당한 두께로 해서 이거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박스의 색깔은 여기서 정해지는 겁니다. 이 필.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스트로크는 없는 걸로, 그 다음에 필에는 색깔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여러가지 이제 기본 항목을 이제 집어넣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한글에서 그 유명한 게 보면은 저작권에도 자유로운 코펍 도둠체 미디엄을 하겠습니다. 자, 글씨는 약간 줄이고요. 뭐 완전히 만병통치약인데요.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이 커피를 좋아하긴 하는데, 인터넷 보면 워낙 커피에 대해서 안 좋은 게 많아서 뭐 커피에 좋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긴 한데 소수고, 대부분들은 커피가 건강에는 좋지 않다라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주제하고 어긋난 얘기긴 한데, 여튼지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광고 같은 거 할 때는 항상 이 강약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추가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자, 여기서 자, 우울증 예방, 자,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렉탱글이라는 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선을. 자, 그 다음에 커피 선 엑셀런트 요 부분도 컨트롤 누르고 찍으시고, 이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얘네들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컨트롤 G를 눌러서 요거를 자, 텍스트라고 하면 되겠네요. 텍스트 이렇게. 자, 그래서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왜 하냐면은, 자,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하자면은 이런 거죠. 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미지는 구했어요. 근데 이미지만 가지고 작업이 완성이 되지는 않고 텍스트가 같이 결합이 돼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텍스트하고 이미지하고의 어떤 어우러지게 조화롭게 디자인을 하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죠. 아까처럼 이제 크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배경을 만들어야 되고요. 자, 배경이라는 것도 만들 때는 되도록이면 이질적인 색상보다는 이제 이미지에서 따온 색상을 하는 거,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서로 이 글씨와 이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레이어 마스크를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색상과 이미지와 색상이 어우러지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렌딩 모드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이 연기가 없으면 너무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사진 자체를 처음부터 이제 연기가 나오면 좋겠지만 사진 자체는 연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무리가 없는 자연스러운 어떤 블렌딩 모드 있죠. 아까 스크린이라고 하는 블렌딩 모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합성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런 텍스트라는 걸 통해서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색상을 이미지에서 따왔고요. 그리고 텍스트도 되도록이면 항상 강약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의 어떤 디자인에 있어서 어떤 리듬감 같은 거거든요. 너무 큰 거 말고 강한 거와 약한 거가 서로 조화롭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의 예제를 통해서 뭐 어떤 포토샵의 모든 거를 담을 수는 없어요.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양한 포토샵의 핵심적인 개념들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어떤 예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한번 꼭 좀 따라해 보시고, 제가 이제 그동안 일러스트도 또 여러 번 했었는데 포토샵 일러스트는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포토샵은 그 자기만의 영역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일러스트도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툴을 둘 다 쓸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우리가 저런 거죠. 드라이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망치가 중요할 때도 있는 거죠. 드라이버 하나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드라이버가 물론 필요하지만 만능은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스패너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망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포토샵과 일러스트는 어떤 그런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툴의 쓰임새를 많이 알수록 이제 능력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따라해 보세요.